여러분은 허리 아프면 어떻게 하시나요? 침이나 주사를 맞기도 하고, 진통제를 쓰기도 하고, 파스를 붙이기도 하고, 또 허리를 돌리면서 스트레칭을 하기도 하죠. 이 모든 방법이 만성 통증에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부위를 보다 전신으로 넓힐 필요가 있는데요. 몸 한쪽에 어딘가 통증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이미 몸 전체의 균형이 깨졌다는 신호입니다. 내가 가장 약한 부위에 통증이 나타났다는 거고요. 다른 부위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닌데요. 목에 통증이 있다고 해도 통증의 원인이 허리나 다리에 있을 수도 있고요. 종아리가 심하게 굳어 있으면 등과 허리가 함께 굳어서 또 허리 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만성 통증 치료의 시작은요, 바로 이 균형 회복에 있습니다. 김아야 씨가요, 만성적인 허리 통증을 호소하면서 저를 찾아왔어요. 허리 통증 자체는 심하지 않은데 오랜 시간 운전하거나 장시간 앉아 있으면 허리에 묵직한 통증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허리 통증이 시작된 시점도 또 악화시키는 원인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환자를 엎드려 눕게 한 다음에 양쪽 다리 길이를 측정했더니 2cm 이상 다리 길이의 차이가 나타났어요. 이런 경우에 뼈의 길이 자체가 다른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골반이 이렇게 틀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한쪽 길이가 짧아져서 다리 길이의 차이가 생기는데요. 양쪽 다리 길이의 차이가 있다고 해서 모두 다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통증이 있으면서 다리 길이 차이가 있을 경우에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김아야 씨는 침치료와 추나치료를 통해서 골반의 위치를 원래로 위치시켜 놓고요. 골반을 돌아가게 만든 근육을 이완시켜서 좌우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그런 치료를 진행했고, 그 이후에 골반 위치가 정상화되면서 허리에 있던 만성 통증도 호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우리 몸의 원래 상태대로 균형을 회복하는 건데요. 당장 눈앞에 있는 통증을 잡기보다는 몸 전체의 불균형을 일으킨 원인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허리 통증에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허리는 앉아있을 때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아요. 서 있거나 걸을 때는 다리의 하중의 일부가 분산되지만 가만히 앉아있을 때는 머리에서부터 내려온 하중이 그대로 허리에 쌓이기 때문에 허리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그래서 오래 앉아있는 직업을 가진 분들, 특히 허리의 퇴행성 변화가 빠르게 진행이 돼서 허리 디스크로 이어지는 경우가 흔하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허리는 흔히 회전 전당력에 가장 취약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허리는 좌우로 비트는 동작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허리의 가장 나쁜 자세가 앉은 자세라면은 가장 나쁜 움직임은 허리를 좌우로 비트는 자세예요. 이렇게 좌우로 비트는 자세는 특히 허리에 손상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골프라든지 테니스, 야구처럼 몸통을 크게 회전시키는 운동을 허리가 약한 상태에서 갑자기 하다가 허리 부상을 많이 입는 이유도 이런 까닭인데요. 이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평소에 허리 주변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허리 질환을 하나씩 볼까요? 첫 번째, 허리에서 보내는 옐로우 카드 요추 염자예요. 허리 염자로 이제 저한테 병원을 오시는 분들은요,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평소에 허리가 아프지 않았는데요, 어제 화분 옮기다가 허리가 삐끗했어요 라고 하시는데요.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았던 게 아니에요. 허리에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무거운 것을 옮기는 것이 바로 유발인자가 된 거죠. 일반적으로 뭐 한 1, 2주 정도 치료하면은 대부분 통증이 좋아져요.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 통증이 좋아졌지만 허리 염자가 있었다는 거는 내 허리가 약하다는 신호를 몸에서 보낸 거니까 평소에 꾸준히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하면서 허리 주변 근육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다음으로 진행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허리 디스크로 가는 전 단계 요추 척추증이에요. 염자에서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고 또 방치를 하면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뻐근하게 아파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척추뼈는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생겼는데 여기에 삐죽삐죽하게 골극이라고 해서 뼈가 자라나요.
이 디스크는 수분이 굉장히 많은 조직인데요. 여기에 수분이 빠져나와서 납작하게 눌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도 이제 또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고 계속 퇴행성 변화가 진행이 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굉장히 잘하게 되는데 통증이 없어지면 또 방치하게 되는 경향이 있죠.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 단계에서 나타나는 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허리 디스크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에요. 이때 환자분들은 허리가 아프면서 한쪽 다리가 당기고 아파요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뼈와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의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납작해지고 그 다음 단계로 뒤로 빠져나가면서 뒤로 내려가고 있는 신경을 누르게 되는 거죠. 집에서도 간단히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양쪽 다리를 번갈아 가면서 천천히 들어 올려요. 다리 각도가 30도에서 한 70도 정도 올라간 상태에서 허리에 통증이 생기면서 다리 쪽으로 저릿한 느낌이 든다 그러면은 허리 디스크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점점 더 진행이 돼서 더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면은 흔히 우리가 꼬부랑 할머니병이라고 불리는 척추관 협착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요. 병원에 와서 아니 허리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오래 걷기가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허리를 젖히면 통증이 생기고 허리를 숙이면 통증이 조금 덜하게 되고요. 오래 걷기가 힘들어서 조금 걸으면 쉬고 조금 걸으면 쉬고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되는데 디스크가 탈출이 되기도 하고 또 뒤쪽에 있는 인대, 후종인대라고 하는 인대도 점점 두터워지고 퇴행성 변화를 겪으면서 신경이 내려가는 통로가 완전히 좁아진 상태가 바로 척추관 협착증 상태입니다. 지속적인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힘들거나 또 뭐 마비 증상이 생기거나 배변 장애가 생긴다면 수술을 고려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척추관 협착증은 고령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보존적인 치료를 하면서 척추 주변의 근육을 잘 보존할 수 있는 이런 운동을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고요. 또 무리되지 않는 범위에서 평지 걷기도 좋습니다.